자, 이제 여기는 이제 유상승계 취득이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무상이 나오겠죠? 유상, 무상, 이 기분이죠. 무상승계는 공짜로, 여기 대표적인 뭐가 있습니까? 상속하고 증여 두 개 배웁니다. 그죠? 자, 이는 원칙은 계약일입니다. 그런데 상속은 계약할 수가 없죠? 돌아가시면서 나 언제 갈 거니까, 아버지 나 내일 모레 갈 거니까 그런 줄 알아라. 이건 아니죠. 돌아가셨어요? 그럼 얘는 무조건 언제요? 돌아가신 날이에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무상승계는 상속 증여 두 개 배우는데 원칙은 계약일인데 상속은 돌아가신 날이래요. 증여는 언제가 취득일일까요? 계약일이죠. 원칙이 계약일이잖아. 상속 증여가. 그죠? 두 개 배우는데 하나는 근데 얘가 예외래요. 그럼 남은 건 뭐예요? 증여는 이날이죠. 증여는 언제가 계약일을 취득일로 합니다. 그죠? 이렇게 되는 거죠. 얘도 뭐 등기하면 증여 계약 전에 등기했다. 그럼 등기치 날로 가겠죠. 하여튼 그냥 등기 다음 무조건 둘 중에 빠른 날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보시고 무상승계는 원칙은 계약일, 상속은 무조건 돌아가신 날. 증여가 중요해요. 증여는 언제라고요? 계약일. 얘가 양도세하고 다르거든요. 같은 증여인데 양도세는 증여 받은 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착각하시면 안 돼. 나중에 양도세도 취득시기가 나와요. 왜요? 양도세는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뭘 따져요? 보유기간을 따지잖아요. 그럼 여기도 양도세도 이날을 취득일로만 이게 있거든요. 근데 이 취득일이 취득세 취득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서로 다른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가 뭐가 헷갈리냐면 여기서 취득시를 배웠단 말이에요. 양도세 가니까 또 이게 나와요. 그러니까 근데 여기서 분명히 배웠는데 취득세는 이날이 취득일이니까 여기 양도세 계산할 때 취득일은 요걸 따라가고 양도세 양도를 따라가야 되는데 안 맞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얘랑 얘랑 같은 말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래요. 전혀 다른 얘기예요. 그러니까 취득세는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안에 취득 신고 기한을 말하는 거고 얘는 나중에 팔았을 때 그걸 보유기간 따질 때 취득이래요. 그러니까 서로 달라요. 내용 자체가. 근데 같은 것도 있지. 뭐 상속은 어차피 뭐예요? 돌아가신 날이 돌아가신 날. 그죠? 이렇게 따지는 거죠. 근데 예를 들면 증여받았잖아요. 증여받으면 증여 계약을 할 거 아니야. 그죠? 계약일. 그리고 나중에 증여를 받겠죠. 그죠? 그러면 취득세는 그 계약일로부터 며칠? 60일 안에 신고하고 등기를 하란 얘기예요. 그리고 나중에 얘를 팔았을 때 증여받은 걸 팔면 보유기간을 따지잖아요. 근데 그때 양도세 보유기간 따질 때는 이날부터 따지는 게 아니라 언제? 네, 이날부터. 이 얘기예요. 이게 서로 다른 얘기야. 근데 이거를 그냥 대충 부르면 여기 같이 취득식이 나오니까 얘랑 같겠지라고 하니까 나중에 엉켜버리는 거예요. 그거 되게 헷갈리는 거지. 그러니까 이것도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아니 증여가 똑같은 증여인데 왜 취득세는 계약일이고 양도세는 왜 증여받은 날이지? 같은 취득식인데 이렇게 되는 거야. 이 말 이해가세요? 서로 다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걸 동일시해가지고 같은 말 이러면 안 됩니다. 요거는 지방세, 취득세, 신고납부 기한을 따질 때 하는 거다. 그래서 무상승계는 그래서 원칙은 계약일인데 상속은 똑같다. 돌아가신 날. 그죠?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연부취득이라는 게 있어요. 일단 얘는 약간 이제 내용이 여기저기 얽혀 있어요. 연부취득이란 말이. 그래서 어차피 나중에 할 건데 뭐 지금 시간 있을 때 설명을 한번 하고 갈게요. 우리 자동차 같은 거 살 때 보통 자동차 사실 때 어떻게 삽니까? 일시불로 삽니까? 할부로 삽니까? 할부로 사죠. 할부로. 가끔 가다 부르주아 계급들이 중간에 일시불 이렇게 살짝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 분은 특이한 케이스고, 그죠? 할부죠. 우리 할부. 몇 개월 할부를 주로 하나요? 가끔 부르주아 계급 또 있어요. 그 중에 또 24개월 그런 분 있어요. 아니죠. 기본 36개월. 근데 진정한 우리 같은 사람은 어떻게 딱 하자마자 뭐부터 물어봐요? 그렇게 안 물어봐요? 최장 몇 개월 돼? 이렇게 물어봐요. 보통은 최장 몇 개월? 60개월. 그걸로 해주세요. 숨도 안 쉬어요? 안 물어봐요. 최장 60, 48 그걸로 해주세요. 이게 우리 일반 서민들의 삶이죠. 야 60개월 할부란 말은요 돈을 얼마 만에 한 번씩 준다는 얘기인가요? 이게 또 어려워요. 60개월 할부는 돈을 얼마 만에 한 번씩 주는 거예요. 달달이 주는 거예요. 달달이. 한 달에 한 번씩 60번이고 한 달에 한 번씩 주는 거지. 얘는 뭘까요? 그래요. 돈을 어떻게 줘? 1년에 한 번씩 돈을 주는 조건을 취득하는 걸 뭐라 그래요? 연부취득 그래요. 그 말 그대로네. 그냥 해석하면 그죠? 그럼 여러분 자동차를 살 때 3천만 원짜리 자동차 사는데 5년간 1년에 600만 원씩 5년간 나눠 사겠다. 이게 차 팔겠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자 그럼 결론 연부취득은 금액이 크겠죠.
1조짜리 건물을 거래하는데 건물이 1조야. 근데 그거를 36개월 할부 이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10년간 1년에 1,000억씩 10년간 나눠준다. 이런 식으로 계약을 합니다. 연부취득은. 자, 그럼 예를 들면 우린 돈이 없으니까 싼 걸로 100억짜리 하나 사가지고 옛날 같으면 일시불로 줄 건데 요새 돈이 없어.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서 그냥 100억을 할부하기로 했어요. 그때 5년간 1년에 얼마씩? 20억. 이런 식으로 하는 걸 연부취득 그래요. 그럼 돈 어떻게 준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5번에 걸쳐서 20억, 20억, 20억 이렇게 주겠다는 얘기지. 그죠? 자, 그러면 100억짜리를 1년에 20억씩 딱 5년에 걸쳐 나눠준다. 그 얘기인데, 자,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그럼 여러분이만 이렇게 샀다 쳐봐요? 그럼 나중에 여러분이 취득해서 본인 앞으로 등기를 해야 되죠. 그럼 취득세를 내잖아요. 자, 언제 취득합니까, 여러분? 이 상태면? 아니, 그럼 할부 사면 이게 했으면 등기 안 넘겨주지, 얘가. 그죠? 언제 넘겨줘? 돈 다 받고 넘겨주겠죠? 그럼 이때 가서 등기를 해야 되죠. 그럼 취득세를 내야 되잖아요? 자, 여기서 그럼 100억이잖아요? 다 줬죠? 그럼 여기다가 4% 이렇게 되는 거지. 그죠? 이건 괜찮아. 아까 1조인데요. 1,000억 주고 10억 다 10년 다 됐어요. 그럼 마지막 1,000억 준 다음에 등기해야 되잖아. 그럼 그 1,000억에다가 마지막 1,000억에다가 등기 바로 할 거 아니야. 1조에 유상승계면 부가세 포함 4.6%예요. 460억이야. 등기하는데. 그럼 그때 마지막에는 그 분할금 1,000억 주고 등기하는 460억, 1,460억. 이게 장난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돈을 나눠서 주니까 취득세도 어떻게? 나눠서 내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걸 나눠서 내요. 그러니까 얘가 5번에 걸쳐 나눠서 돈을 내니까 취득세도 이렇게 5번 줄 때마다 이렇게 나눠서 내라. 그 뜻입니다. 이게 연부취득이에요. 그렇죠? 자, 그럼 여기서 용어가 이제 금액이 두 개가 나오잖아요. 하나는 100억, 하나는 20억. 이렇죠? 이게 두 개가 있어요. 자, 근데 이때 용어를 뭐라고 하냐면, 요 20억을 뭐라고 하냐면, 매년 지불하는 금액이죠. 이걸 뭐라고 그래요? 연부 금액이라고 그래요. 별거 아니죠? 매년 지불하는 금액. 그러면 우리가 100억과 20억 중 딱 봐도 선택할 수 있죠. 매년 주는 돈이 얼마예요? 20억이죠. 그게 뭐예요? 연부 금액이에요. 그럼 요거는 뭐라고 하냐면 총 연부 금액 그러기도 하고 연부금 총액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얘가 총액이잖아. 그죠? 그럼 얘는 총액이고 얘가 매년 지불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 용어를 정확하게 구분하셔야 돼요. 왜냐면 얘가 이제 과세 표준할 때도 나오고요. 면세점 할 때 나오고 계속 나와요. 얘가 여기저기 걸려있죠. 올해 말고 작년 시험 문제 같은 경우는 면세점에 가는 얘기 나오면서 시험에 출제됐고 그거 할 때도 같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총액이란 말하고 연부 금액이란 말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럼 보세요. 돈을 20억 주죠? 취득일로부터 60일,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렇게 내라는 얘기잖아. 그럼 얘는 언제가 취득일이냐 그런 얘기죠. 그죠? 그날부터 60일 안에 세금 신고를 하셔야 되잖아. 그 얘기입니다. 자, 얘들도 계약서는 쓰겠죠. 그죠? 계약서 쓸 거 아니야. 내가 언제, 몇 월 며칠에 얼마 주겠다, 20억 주겠다 썼겠죠.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계약서상의 연부금 지급일 그래요. 그런데 계약서 이렇게 쓴 거야. 깔끔하게 내가 줄게. 언제? 매년 해바뀌면 딱 기분 좋게 1월 1일 딱 되면 내가 돈 줄게. 20억? 이렇게 계약서를 썼어요. 그래 깔끔하게 주려고 내년 1월 1일에 처음 돈을 주려고 딱 했더니 돈을 줄 수가 없어. 왜? 은행 문 닫았어. 빨간 글씨야. 신정이잖아. 신정. 그죠? 신정. 은행 문 닫았어. 송금을 못해. 그래서 돈을 언제 줬어? 이날 줬어.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러면 얘는 계약서상 연부금 지급일인데 실제 돈을 이날 주면 일치하니까 상관없죠? 근데 얘는 원칙이 뭐다? 계약서가 아니라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을 취득일로 봅니다. 그래서 20억을 실제 준 날 그날을 취득일로 봐서 그날부터 며칠? 60일. 그래서 얘가 취득 시기는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 그러는 겁니다. 그리고 요 20억을 뭐라고 한다고요? 연부 금액이라 부르고요. 얘를 뭐라고 그래요? 연부금 총액이라 하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이제 우리가 과세표준 배우거든요. 과세표준이 뭐예요? 세금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금액이죠. 이렇게 곱하잖아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산출세액을 구하잖아요. 그러면 이 세금을 계산할 때 기준되는 금액이 과세표준인데 연부 금액은 세금 계산할 때 과세표준이 100억이냐 20억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자, 연부취득은 과세표준이 연부금 총액일까요? 연부금액일까요? 이걸 이제 조금 헷갈려하는 분들은 단순한 거예요, 여러분. 어느 게 과표인지는 딱 보면 알아요.
과표 곱하기 세율, 산출, 세. 그죠? 그러면 항상 이 과표는 여기다 뭘 곱해? 세율을 곱해요. 그럼 세율은 어디다 곱해? 과세 표준에다 곱하는 거야. 그럼 지금 얘가 세율 어디다 곱해? 100억에다 곱해서 20억에 곱했어. 그래요. 과표 세율 친구하고 과표 세율 이거잖아. 그럼 여기다가 세율을 곱했잖아요. 그럼 세율이 곱하여지는 금액이 뭐예요? 과세 표준이잖아요. 거꾸로 가면 그죠? 과표 곱하기 세율이니까 거꾸로 얘는 항상 여기다 곱한다. 그럼 세율이 곱하여지는 금액이 과표니까 20억이 과세 표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연부취득은 과세 표준이 뭡니까? 그러면 연부금 총액 그러시면 안 되고 연부 금액이 과세 표준이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게 이제 나중에 섞여서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나중에 1월 달에 또 하고 합니다. 더. 왜냐면 이게 계속 연결되는 거라서 오늘은 그냥 용어가 이걸 안 외워도 되잖아요. 여러분. 구분할 수 있죠. 그대로 해석하면 돼요. 매년 지불하는 금액. 그죠? 20억. 매년 주는 금액. 뭐 이게 얼마가 돼도 매년 주는 금액이다. 얘는 총액이다. 그죠?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취득시는 그래서 언제다?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이다. 중간에 등기치면 어떻게 됐어요? 등기치면. 등기 쳤다는 얘기는 잔금 다 안 줬는데 등기 쳤다는 얘기는 상대방이 돈을 받았으니까 등기를 넘겨주겠죠? 그럼 당연히 똑같은 거예요. 등기 치면 등기 친 날 한꺼번에 취득한 거로 본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죠? 연부취득은 이렇게 가면 돼요. 나중에 또 할 거니까 오늘은 듣고 그냥 알았어. 연부취득 딴 거 몰라도 매년 1년에 한 번씩 돈을 주는 지불하는 조건으로 취득하는 걸 말하는 거지. 그럼 된 거죠. 자 보세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인데 그 전에 등기면 등기친 날로 간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건축물 건축. 보통 우리가 취득 시가 시험에 나오잖아요. 얘가요. 그러면 보통 요 유상승계, 무상승계, 연부취득, 건축물 건축이 기본이고요. 거기다가 토지 지목 변경, 환지 뭐 이런 게 나와요. 거기에 이제 부동산이 주로 기본이 되는 거죠. 근데 최근에는 이제 문제 지문을 뭐 이제 지저분하게 내다 보니까 막 뒤에 이제 뭐 잘 안 나오는 것도 막 섞어 나오는 경향이 있긴 합니다. 그죠? 근데 어쨌든 기본은 얘네 대개예요. 자, 여러분이 건물을 지었어요. 건축을 했어. 그러면 허가받고 짓겠죠? 그죠? 우리 양도세 할 때 설명드렸었죠? 허가받고 지으면 공사 끝나면 우리 뭐 받는다 그래요? 준공검사 받아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사용 승인서를 교부해 줍니다. 그죠?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가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지문이 사용 승인서를 내주는 날이 아니라 그 날과 실제 사용일 중 먼 날, 빠른 날 이렇게 돼 있어요. 원래도 그냥 이렇게 안 해도 사용 승인서를 내주고 그 다음에 그 전에 미리 사용하면 그렇게 가는 게 맞아요. 근데 얘는 조문 자체가 이렇게 돼 있어요. 법조문 자체가. 그러니까 공부할 때 어떻게 해야 돼? 이대로 해야 돼요. 만약에 건축물 건축했다. 그럼 언제요? 사용 승인서를 내주는 날 그러면 안 돼요. 조문이 그 날과 실제 사용한 날 중 먼 날,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보겠다. 그러면 그랬잖아요. 엄동설에 지금 집을 지었는데 준공검사를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뭐라 한댔어요? 담당 공무원이 자기는 겨울에는 안 나간대. 왜? 자기가 추위를 너무 타가지고 이제까지 한 번도 겨울에 준공을 해본 적이 없대. 언제 나온대? 꽃피는 춘삼월에 나온대. 그럼 지는 꽃피는 춘삼월에 나오고 우리는 꽃피는 춘삼월까지 이 엄동설에 파라솔 치고 밖에서 기다려야 돼? 아니죠. 그래서 뭐 할 수 있어? 준공검사 받기 전에 미리 들어가 사용할 수도 있죠. 그 얘기야. 그러면 승인 떨어지기 전에 뭐 했어? 미리 들어가 사용했죠. 그럼 언제가 취득일이 되는 거야? 사실상 사용일이 되는 거고. 안 하고 그냥 이거 안 하고 얘 기다렸다가 이거 받고 들어갔다? 그러면 이 날이 된다. 그 뜻입니다. 둘 중에 먼 날, 빠른 날 이렇게 가시면 돼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가 기본입니다. 그래서 나머지도 책에 많이 있어요. 사실은 더 말고. 근데 요 4개가 기본이니까 일단 오늘은 취득시가 이런 뜻이구나 해서 국수 공판장만 기억해도 괜찮아요. 그죠? 그러면 되는 거죠. 국수는 공판장에 샀다. 그죠? 국수가 저도 옛날에 국수 안 먹었었는데 어렸을 때는 지금은 잘 먹긴 하죠. 지금 잘 먹. 근데 국수 진짜 비쌉니다. 저기 뭐 체인점 같은 데 가면 국수 한 그릇 7,000원 막 이렇게 벌어요. 너무 비싸요. 국수 7,000원 너무 비싼 것 같아요. 그죠? 시장 장날 가면 장 쓰면 2,000원이면 막 이렇게 줘. 더 먹어! 막 그래. 더 먹어! 아니요, 배불러서 못 먹어요. 그죠? 잔치국수 2,000원, 2,500원이야. 근데 저런데 체인점 가면 막 이만큼 주고 막 6,000원, 7,000원. 너무 비싼 것 같아. 전 국수를 진짜 먹으면서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걸 왜 이 돈 주고 먹을까? 그죠? 그런 생각이 들죠. 저 시골 가면 그 국수가 유명한 국수가 있어요. 그 충남 부여의 은산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에 대동국수라고 있는데 그 국수가 일반 국수하고 틀려요. 그러니까 얘가 옛날 재래식으로 이렇게 해서 만드는 거예요. 국수 맛이 틀려요, 진짜로.
이런 일반 국수보다 그거 먹으면 못 먹어요. 국수 자체가 막 쫀득쫀득해요. 막 이렇게 먹으면. 왜? 저거로 말리잖아요. 지금 기계로 다 하잖아요. 근데 걔는 안 그래요. 빼가지고 오에다가 이렇게 옛날에 우리 이렇게 넣어놓잖아요. 이렇게. 그렇게 돼요. 재래식으로. 그러니까 물량이 많지 않아요. 그죠? 그 있는 사람은 다 알죠. 저도 시골 갈 때마다 그거 사오거든요. 진짜 맛있어요. 나중에 이제 한번 합격하시면 한번 이렇게 돌다가 한번 사다 드셔보세요. 국수 좋아하시는 분은 되게 좋아하죠. 그죠? 근데 제일 좋은 건 뭐야? 라면이 제일 깔끔해. 라면이. 그죠? 자, 과표는요. 여기다가 세액을 곱해서 세액 산출한다겠죠. 그럼 얘는 뭐다? 세액을 산출할 때 기준 기초가 되는 걸 뭐라고 한다? 과세 표준 그럽니다. 금액을 말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이 금액을 뭐예요? 신고 납부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내가 얼마에 샀다고 여러분이 가서 신고하잖아요. 그럼 얘는 언제적 금액을 신고해요? 취득 당시 금액을 신고하는 거야. 자 보세요. 취득세는 물건을 뭐 할 때 내는 거야? 취득할 때 내요. 보세요. 취득세, 등록 면허세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재산세 배우고요. 종부세, 양도세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얘는 왜 취득세? 물건을 취득하면 내는 게 취득세고, 얘는 등기할 때 내는 거고, 얘네들은 가지고 있을 때 내고, 얘는 양도했을 때 내는 세금이에요. 그럼 얘는 세법의 모든 기준이 얘는 취득하면 내기 때문에 취득 당시를 기준으로 모든 걸 판단하고, 얘는 등기 등록할 때 내니까 등기 등록 당시 기준을 하고, 얘네들은 과세권자가 직접 세금을 계산하기 때문에 날짜를 정해놨어요. 그게 언제요? 과세 기준일. 그래서 언제? 6월 1일이고, 양도세는 양도할 때 내니까 양도일 현재를 기준해요. 그러면 양도세는 매매하게 되면 양도일이 언제예요? 실제 잔금 지급일이 양도일이에요. 그 기준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1세대 1주택 2년 이상 보유 2년 거주하여 비과세죠. 그럼 그 여러분이 2년 보유 2년 거주를 언제까지 그 요건에 충족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국세청 판단은 여러분이 비과세권 충족했다는 걸 언제를 기준으로 판단해요. 양도세니까 양도일 기준이라니까. 양도일이 언제라고요? 실제 잔금 지급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야. 그럼 여러분 언제까지 비과세권 충족하면 되는 거야? 양도일, 잔금 날짜까지 1세대고 1주택이고 2년 보유고 2년 거주를 따지는 거야. 그러니까 거주도 보유도 언제까지만, 계약 당시가 아니라 실제 잔금 지급일까지 2년 보유하시고 거주하시면 비과세가 된다. 왜? 법에 양도세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이렇게 돼 있다는 거지. 그럼 과표도 다 뭐예요? 취득했으니까 취득 당시 금액을 여러분이 신고하시는 거고, 등록세는 등기 등록 당시 금액을 가서 신고하는 겁니다. 얘는 양도 당시, 얘는 과세 기준일 6월 1일 현재 공시 가격을 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논리가 똑같아요. 다. 그죠? 그러니까 이어서 그러면 얘는 취득 당시 금액이 과표인데, 취득세는 납부 방법이 뭐라겠죠? 신고 납부와 보통 징수 중에서 어떤 거예요? 신고 납부예요. 자, 여러분 취득록세와 양도세는 신고 납부라겠죠? 왜 그런다겠어요? 얘네 둘이 매매했는데 그 매매 사실을 당사자만 알기 때문에 니네가 얼마에 사고 팔았는지 뭐라 와서 신고하고 돈을 내라 이런 뜻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얼마에 샀다고 가서 신고하시겠죠. 그러면 내가 1억에 샀어요. 매매를. 그렇죠? 근데 했는데 얘가 신고를 1억에 하셨어. 그대로. 그러면 양천구청에서 어떻게 해요? 이거 얼마에 샀어요? 이런 거 안 물어봐요? 그죠? 이거 가서 이거 했더니 안 물어봐. 그럼 여기다 그냥 올려. 이렇게 세를 곱해서 이렇게 해서 고지서 만들어 줘요. 그럼 여러분이 그냥 은행에다 돈 내고 등기하러 가시면 돼요. 자, 그런데 여러분 꿈이 다운계약서 써보는 게 꿈이었어. 일생의 꿈. 근데 아직 꿈을 이루지 못했어. 근데 요번에 1억짜리를 산 거예요. 그래서 요번에 꿈을 이루겠다 해서 다운을 쓴 거죠. 그래서 처음이라 많이 못 쓰고 9,900에 샀어요. 이거 떨면서 쓴 거예요. 떨면서 100만 원 티 달라나? 99만 원만 할까? 하다 고민 끝에 남자가 그래도 남자는 주먹이고 이게 용기가 한 번 해야지 해가지고 9,900에 콱감에 쓴 거지. 원래 100만 원에 99만 원만 하려겠다가 그죠? 100만 원 했어. 이렇게 신고했어요. 자, 이거 받아줄까요? 안 받아줄까요? 해당 구청에서 1억에 샀는데 9,900에 쓰면 받아줘 안 받아줘? 자, 이렇게 물어볼게요. 내가 1억에 사서 9,900에 샀다고 신고하면 담당 공무원이 내가 1억에 샀는지 9,900에 샀는지 알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겠잖아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신고하라고 한 거잖아. 나중에 걸릴 수 있어요. 왜? 나중에 다운 쓴 게 걸릴 수 있죠. 하지만 신고할 당시는 아무도 모르지. 누구밖에 몰라? 매매 당사자만 알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1억에 신고하든 9,900에 신고하든 그대로 받아줍니다.
해서 얘는 원칙이 뭐다? 여러분이 뭐한 금액? 신고한 가액이 원칙이에요. 그래서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있어요. 얘가 이제 처음에 9,900이 떨리게 신고했는데 받아줬어요?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해요? 어라? 이거 봐라. 좀 마음이 이제 간이 부죠? 그러니까 어떻게 다음에 또 했는데 이번에는 과감하게 9,000 했어요. 그래도 받아주네? 두 번 했네? 별거 없죠? 이제 뭐요? 알았어. 그런 거죠? 다음에는 5,000, 그 다음에는 3,000, 에이, 양심이 있으니까 내가 안 낼 수는 없고 1,000만 원 이러겠지. 그죠? 극단적인 예로. 그러면 지자체는 뭐 먹고 살아? 손가락 빨고 살아? 안 되죠. 그래서 뭐가 있어요? 야, 니네가 신고하는 거 좋은데 우리도 먹고 살아야지. 니네만 최저 생계비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도 운영하려면 최소한 이 돈은 있어야 먹고 살아라고 해서 걔들이 뭐요? 정해놓은 금액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하면 나는 최소한 이 부동산은 이 금액은 받아야 돼 라고 자기들이 정해서 금액을 정해서 지만 알고 있으면 안 되니까 우리한테 알려준다. 그걸 뭐라고 한다고 해서 공시가격이라고 그래요. 그죠? 근데 공시가격을 뭐라고 이해하면 단순하게 국가나 지자체가 정했는데 언제? 걔네들이 직접 세금을 부과할 때 기준이 되는 금액을 말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공시가격 배울 때 용어가 있다 있죠? 국세는 뭐라고 부른다 있죠? 기준시가라 부르고 지방세는 뭐라고 한다 했어요? 시가 표준에 그랬잖아요. 그러면 얘는 지방세니까 뭐가 있어? 기준인 시가 표준에 있겠죠. 그래서 이 시가 표준에 있는데 이런 무슨 뜻이다? 여러분이 신고하시잖아요? 그럼 얘는 항상 누구랑 비교해? 요 시가 표준액을 비교해요. 자, 여러분 1억에 이걸 신고를 9,000에 했어. 근데 시가 표준이 1억이야. 그럼 저 받아줘, 안 받아줘? 안 받아줘요. 왜? 법으로 정해놨잖아. 나 저 밑으로 받으면 나 굶어 죽어. 그러니까 적어도 저 밑으로 절대 안 받으라고 정해버린 거잖아. 근데 여러분이 9,000에 샀다고 신고했다. 받아줘, 안 받아줘? 안 받아줘요. 그럼 얼마로 가? 1억으로 가요. 그러니까 결론, 이 신고가액은 항상 누구랑 비교한다? 시가 표준액과 비교해서 둘 중에 어떤 금액? 큰 금액으로 갑니다. 이게 2023년부터 바뀐다는 얘기죠. 2023년부터 내후년부터는 이제 시가 표준 없고 무조건 실거래가 실제 취득금액. 지금 이거 비교하잖아요. 그죠? 23년부터 이거 필요 없다는 거지. 비교 안 하고 무조건 산 금액 그대로 부과하겠다. 이렇게 법이 이제 바뀌죠. 그래서 우리 지금 뭐 법안 위반해가지고 뭐 한다고 하죠. 그래서 뭐 그건 뭐 전에 얘기 나왔다는 건데 이번에도 또 얘기 되니까 아마 시행이 되면 23년도에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23년도 23년 1월 1일부터. 그럼 뭐 취득세를 더 내겠죠. 아무래도 뭐 그런 게 있겠죠. 자, 뭐 좋은 쪽으로 개정된 게 하나도 없으니까. 그죠? 어쨌든 자, 그럼 이제 잘 보세요. 얘는 요거는 항상 얘랑 비교해서 둘 중에 큰 금액으로 간다. 그 뜻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하면 또 억울한 사람이 있어. 우리가 억울하지. 왜? 자, 얘가 1억으로 잡혀놨어. 근데 여러분은 진짜 난 9,000에 샀어. 그럴 수 있죠. 난 진짜 하늘으로 땅 거짓말도 우리가 내가 살면서 세상에 뭐가 없는데 진짜 하늘을 맹세했고 딱 9,000에 샀어. 근데 시가 표준액 얼마야? 1억이야. 그럼 여러분이 9,000에 사도 신고하면 뭘로 가? 1억으로 가. 그럼 억울하죠. 그럼 안 되잖아. 그래서 뭐가 있어? 네가 진짜로 이 금액에 샀다고 입증이 되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이거 그대로 인정해 줄게 라는 게 있어. 그게 뭐예요? 사실상 취득가격이라고 해요. 얘는 무슨 뜻이에요? 이름 그대로 해석하면 실제로 취득한 금액이죠. 네 말대로 여기에 해당되면 네가 실제 취득한 이 금액을 그대로 인정을 해줄게 그런 뜻입니다. 그럼 얘는 무슨 뜻이에요? 누가 봐도 이 금액으로 샀다는 게 뭐가 돼야 돼? 입증이 돼야 되죠. 그래서 아까 우리 취득시 금방 했죠. 국수, 공판창 이게 해당돼요. 하나 더 있어요. 얘는 검증 6개. 그러니까 여러분 국가 걸 여러분 1억에 샀잖아요. 그럼 1억에 샀다는 건 뭐예요? 하늘도 알고 땅도 아는 얘기지. 왜? 거래 상대방이 국유지를 샀는데 이거 속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객관적으로 입증이 되고 여기 검증이 하나 더 들어갑니다. 검증은 여러분이 양천구청에 신고하셨는데 양천구청에서 인정을 해줬다는 뜻이에요. 검증. 이거 이 금액으로 된 게 맞다라고 걔들이 말 그대로 검증을 해줬다는 얘기지. 그런 경우 6개는 뭘로 가요? 이걸로 가는 거예요. 사실상 취득가액. 이 얘기입니다. 그럼 이 6개 빼고는 다. 자, 그럼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자 보세요. 이 6개 해당되면 자 보세요. 얘가 시가표 1억이야. 그죠? 근데 여러분이 공매를 받았어. 공매를 낙찰이 9,000에 됐어요. 9천만 원에 낙찰 받았어요. 시가표는 1억짜리인데 공매 가격이 9,000이에요. 그럼 취득가액이 얼마란 얘기야? 9,000이라는 얘기죠? 근데 1억짜리를 낙찰 받았는데 1억 2천에 받았어요.
공매를 1억 2천에 받을 수 있죠. 높게 받을 수 있잖아요. 자, 그럼 이때는 얼마가 과세 표준이다. 취득가액이. 1억 2천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거는요. 이렇게 가면 이 금액으로 가고 여기서 높아지면 이걸로 간다. 아니에요. 이름이 뭐라고요? 실제 취득가액이니까 실제 취득가 9천, 1억 2천이니까 얘랑 관계없이 실제 취득금액을 간다는 뜻이죠. 그럼 결론은 이 6개에 해당이 되면 누구랑 관계없이 시가 표준액과 비교 안 하고 그냥 액면 그대로 그 금액을 가겠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왜냐면 나중에 요걸 관련해서 문제를 낸단 말이에요. 그럼 잘 보세요. 결론은 이렇게 문제를 낼 수 있잖아요. 뭐 이 금액이 얘랑 얘보다 크다 작다 그럼 뭘로 간 이렇게 문제를 낼 수 있죠. 그럼 어떻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 6개 해당이 되면 얘랑 관계없이 이 금액으로 간다 그러면 되고 이 6개 해당이 안 되면 다 누구랑 비교해야 돼? 시가 표준액과 비교해서 어떤 금액? 둘 중에 큰 금액으로 간다.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 돼요. 나중에. 그런 식으로 문제가 나와요. 자, 지금 좀 어려운데 한번 해볼게요. 나온 김에 어차피 듣고 잃어버리면 되니까. 자, 뭐 이런 말이 있어요. 아직 안 배웠는데 화해조서 이렇게 나왔어요. 화해조서상으로 입증되는 금액이 있대요. 입증되는 금액이 이렇게 나왔어. 시가 표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조서상에 입증되는 금액을 과세 표준한다 이렇게 나왔어. 자요. 화해조서상으로 입증되는 금액이 있대. 뭔지 모르지만 근데 이 금액이 뭐보다 시가 표준액보다 작대요. 작은 경우에도 이 조서상에 입증되는 금액을 과세 표준을 하겠다. OX 이렇게 나옵니다. 그 무슨 얘기예요? 시가 표준액이 1억인데 그 조서상 금액이 얼마나가 9천이라는 얘기지. 9천만 원. 이 얘기예요. 그러면 어떤 걸로 간다? 이 조서상 입증되는 금액으로 간다. 시가 표준액으로 간다. 그 얘기죠.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와요. 그럼 이걸 복잡하게 그럼 갑자기 아씨야 화해조서는 네가 알려줘야지. 한 번도 못 들어봤는데 갑자기 화해조서 얘기하면 어떻게 해? 제가 말했잖아요. 이런 문제 풀 때는 얘가 무슨 뜻인지 몰라도 돼요. 뭐만 알면 돼. 그게 여기에 해당되는지 봐야지. 어차피 여기 없잖아. 그럼 여기 해당 안 된다는 얘기죠? 여기 해당이 안 되면 무조건 누구랑 비교하라고. 그죠? 그럼 화해조서는 여기 없잖아. 그럼 비교해야지. 그 중에 어떤 금액? 큰 금액. 그럼 뭐가 더 커요? 시가 표준액이 더 크잖아. 그럼 뭐라고 정답이야? 시가 표준액을 과표한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면 돼요. 그러니까 이건 따로 외우지 마세요. 뭐 화해조서가 뭐냐 이 내용 자체를 알 필요는 없어요. 그죠? 뭐 이건 그냥 화해한 거죠. 법원 소송 걸었는데 재판하는데 정식 재판 안 하고 판사가 뭐 했다는 거예요. 불러가지고 니네 둘이 불러가고 정식 확정 판결 나기 전에 당사자 불러서 뭐라 그래? 내가 보니까 니네 끝까지 가면 둘 다 좋은 걸 못 보니까 좋은 말 할 때 지금 화해해. 그런 거지. 그거 보고 웃어가지고 알았어. 둘이 손 잡은 거야. 그 뭐야? 개인끼리 거래한 거 똑같은 거죠. 그죠? 근데 객관적 취득이 아니란 얘기지. 그래서 여기 안 들어가요. 근데 결론은 그 내용인데 시험 볼 때는 화해조서가 뭡니까? 라고 안 물어보잖아. 우리 뭐만 알면 돼? 걔가 여기 해당이 안 된다는 것만 알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무조건 여기 해당이 안 되면 시가 표준액과 비교해서 둘 중에 큰 금액으로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일단. 근데 그거는 좀 깊은 내용이고 일단 오늘은 원칙은 당연히 얘로 가는데 예외로 시가 기준 금액이 있고 그 다음에 국수 공판장 검증 6개 해당됨보다 얘는 시가 표준액과 관계없이 말 그대로요. 실제 취득한 금액 그대로 가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죠? 이게 기본 개념이다. 요게 이제 가장 뭐 기본적인 과표 얘기죠. 잘 보시면 되겠어요. 나머지 이제 여기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국수 공판장 검증. 그죠? 자, 우리 공시가격도 한번 할게요. 앞전 우리 했었는데 처음에 흉년할 때 요게 올해 시험에 시가 표준액이 출제가 됐어요. 시가 표준액이. 그죠? 근데 이제 그 박스에다가 3개 집어넣고 틀린 거 골라라. 이렇게 2개가 틀린 건데 그때 지문이 뭐라고 나왔냐면 보세요. 얘는 국세고 얘는 지방세 쓰는 용어라겠죠. 근데 시가 표준이 나왔는데 그 시가 표준액을 상식적으로 정할 때 누군가 결정을 하겠죠. 이 결정을 지방자치단체장, 시장군수 구청장이 하겠어요? 국토부 장관이 하겠어요? 에? 그냥 찍어보세요. 시가 표준액은 지방세에서 쓰는 용어예요? 그럼 이걸 결정을 할까요? 누군가? 그러면 이거를 시가 표준액을 시장군수 구청장이 결정할 것 같아요? 국토부 장관이 정할 것 같아요? 그래요. 시장군수 구청장이 하는 거야. 근데 시험에 뭐라 나왔어? 국토부 장관 이렇게. 걔가 이 일을 할 수가 없어.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그 전국의 그 많은 땅을 국토부에서 하나하나 한 필씩 못 합니다. 그래서 정하는 건 누가 정해? 해당 시장수 구청장이 정하는데 그 기준은 누가 잡아줘?
얘들이 잡아줘. 그럼 만약에 여기가 전국이라, 여기가 만약에 여기가 서울시라고 해봐요. 서울시? 그러면요, 아니 여기가 양천구라고 쳐봐요. 그럼 양천구의 공시가격을 정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필지가 다 양천구 땅이야. 하나씩 다 정하지 않습니다. 국토부에서는. 이 중에 이렇게 세 개다 그러면 저쪽에 중간에 하나, 여기 중간에 하나 이렇게 정해요. 표준지만 몇 개 정해서 그것만 정해줘. 걔들이. 그럼 그걸 기준으로 이제 뭐예요? 양천구 잘 알 거 아니야. 거기를. 그러면 그 주변 땅들은 걔랑 비교해가지고 맞춰서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국의 모든 땅을 주택 공시 가격을 다 어떻게 그런 식으로 정해는 거예요. 표준되는 것만 정해주고 나머지는 뭐예요? 그게 맞춰서 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주택 가격 비준표, 토지 가격 조정표는 있어요. 비교표가 국토에서 만들어줘. 그럼 그걸 가지고 누가 해? 시장소구청장이 정하는 거지, 그죠? 이게 공시 가격. 근데 이제 그 국세는 기준 시가라 부르고 얘는 뭐라고 한다고요? 시가 표준액인데 같은 말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럼 토지는 어떤 걸 공시한다겠어요? 매독했던 거죠. 그래요. 같은 말인데 개별 공시가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이게 공시가 되는 금액인데 이걸 부를 때 국세는 뭐라고 부르고 기준시가라 부르고 지방세는 똑같은 얘기인데 시가 표현 그런 거에 똑같은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단독주택은 개별주택가격, 개별주택가 이렇게 한다 했잖아요. 그죠? 이것도 똑같죠? 이걸 공시하는데 이걸 기준시가라고 얘는 시가 표현 같은 말이라고 했잖아요. 요 개념이 잘 보셔야 돼요. 이거 계속 헷갈려 하시는데 이걸 공시한 거, 이게 공시된 가격이요. 그죠? 이게 공시 가격인데, 이거를 부를 때 국세는 기준시가라 부르고, 지방세는 뭐라고 부른다고요? 시가 표준액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쨌든 알고는 있어야 됩니다. 왜? 그래야 뒤에 재산세 문제나 양도세 문제 볼 때 여기 나오거든요. 계속 이 용어가. 그리고 이거 별거 아닌데 엉켜버리면 또 헷갈려요. 그죠? 그러니까 정리를 좀 하시는 게 좋겠죠? 나중에 또 계속 할 거니까. 그죠? 그 다음에 여기가 나오는데, 이거는 뭐 지금 여기까지 가면 여러분 우리예요. 뭐 여기까지 깊이 갈 건 없어요. 지목병 간주취득은 지금 아까 그 과표는 그 기준 세 가지 기준만 잘 보세요. 이거 나중에 엄청나게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안 하셔야 되죠. 이것도 하면 막 이것도 막 뭐 해서 해야 된다 막 스트레스 받죠. 이런 게 그죠? 지금 할 필요 없어요. 그죠?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요 취득하기에 포함되고 안 되는 거 추가적으로 갈 거거든요. 오늘은 과표는 그게 제일 중요해요. 뭐가 원칙이고 신고가액이 원칙인데 예외로 뭐가 있다? 시가 표준액이 있다. 그럼 그 신고가액은 항상 누구랑 비교를 해야 된다? 시가 표준액과 비교해서 둘 중에 큰 금액으로 가는데 뭐도 있다? 걔랑 관계없이 말 그대로 실제 취득한 가격으로 가는 경우 6가지가 있다. 그게 뭐다? 국수공판장 검증 끝. 그러면 국수공판장 검증이 해당이 안 되는 애들은 다 누구랑 비교해라? 시가 표준액과 비교해서 큰 거로 간다. 이것만 재면 돼요. 그럼 그거 알면 진짜 훌륭하신 거예요. 그죠? 잘하신 거예요. 그죠? 그것도 기억 안 나는 게 정상이라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거 지금 할 필요 없죠. 지금 모르는 게 정상이라니까 여러분. 알아듣는 게 비정상이라니까. 몇 번 얘기해. 그죠? 자꾸 욕심에 그런 거지. 근데 욕심이 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 그래야 또 합격하지. 그죠? 저도 뭐 학원 다닐 때 욕심이 별로 없었는데 그죠? 그냥 다니다 보니까 욕심이 생기더라고. 왜 자꾸 시험 봐가 점수 막 나오고 막 나 같이 공부한 놈은 나보다 못한 것 같은데 내가 쟤보다 못할 게 하나도 없는데 갑자기 이놈이 나보다 점수 잘 나오니까 짜증나는 거예요. 내가 뭐 하나 꿀릴 게 없거든. 인물이나 뭐나 하나 꿀릴 게 없는데 그놈이 나보다 공부를 잘하니까 열받는 거야. 어씨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죽으라 공부하는 거지. 세상에 그냥 점수가 올라가는 건 없어요. 어딘가 숨어서 죽으라 공부하는 거야. 어딘가 숨어서. 고등학교 살 때 공부 잘하는 애들 특징이 뭐야? 학교에서 공부를 안 해 잘. 그죠? 걔들 집에 가서 잠 안 자. 막 2시, 3시까지 공부해. 그리고 학교에서는 학교에서 공부 안 하는 것처럼 막 빈둥이 노는 저 쉬는 시간에도 공부 안 하고 막 뭐야 이러고 있어. 그럼 우리가 뭐라 그래? 저 새끼는 공부도 안 하는데 진짜 머리 좋아. 저렇게 하고도 점수 맨날 1등해. 맨날 1등 그게 되는 거예요? 집에서 시금 전폐한다니까. 2시, 3시까지 막 잠 안 자고. 우리는 고3인데 열심히 자. 열심히. 잠은 자야지 무슨 뭐 내가 무슨 영화를 보겠다고. 걔는 잠을 안 자고. 그 차이야. 별거 없어. 걔가 머리가 머리는 다 똑같아요. 좋아봤자 거기서 거기야. 어차피 공부하는 머리는 아무리 좋아봤자 무슨 막 자기가 무슨 천재에서 막 무슨 뭘 연구하고 이런 거 아닌 이상은 그 정도 수준이면 다 똑같거든. 그 노력의 차이가 있는 거, 노력의 차이가. 그 차이밖에 없어요. 우리도 똑같은 거야. 공부만 하면 돼요. 하니까 뭐 되던데 뭘, 그죠? 하면 돼요. 제 중학교 때 친구가 공부를 되게 못했어요. 근데 걔가 진짜 노력하면 걔야. 1등이야.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하나 말도 못해요. 영어 있잖아요. 성문 영어 이런 거 있잖아. 그럼 문제집 그 영어 그 성문 영어 책이 이렇게 두꺼워. 왜? 줄을 하도 치고 봐가지고 책이 이렇게 두꺼워졌어요. 진짜로. 그러니까 책을 보면 안 보여. 얼마나 줄 치고 공부했나. 그러니까 걔는 영어 책이 2개예요. 왜? 안 보여. 줄 치면서 보고 안 보이면 이걸 새 걸 가지고 봐서 이렇게 보는 거야.
야, 근데 노력은 장사 없어요. 그렇게 하니까 공부를 못할 수가 없어. 막 성적이 쭉쭉쭉 올라가. 나중에 대학도 잘 갔어요, 다. 왜? 중학교 때 공부 못했거든요. 근데 막 공부를 살벌하게 하는 거지. 여러분, 그 정도까지 안 해도 돼요. 이 공부는요, 공부 끝나고, 나 학교 다닐 때 이렇게 공부해서 서울대 갔을 거야.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되는 거야. 그래야 학교 가는 거예요. 다 그 생각에, 저도 그 생각에서 학원 다니면서 내가 진짜 무슨 영화를 보겠다. 이렇게 고등학교 때, 그때 고3 때도 12시 한테 잠을 잤는데 내가 중개사 공부해서 아침 새벽 7시에 학원 오고 밤 12시까지 공부하다가 집에 가서 또 한두 시까지 보고 또 잠 5시간 자고 이 짓을 왜 하나 싶더라니까? 그때 할 걸 그 생각 진짜 많이 했어요. 그 생각이 기본적으로 들어야 학교 갈 수 있습니다. 네. 공부는 그만큼 안 해도 느낌에 그래야 돼요. 그죠? 자, 그럼 세율이 나와요. 자, 얘는 참 중요합니다. 요 세율이 되게 중요한데 얘는 배경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배경. 자, 얘가 세법이 개정이 됐어요. 이걸 잘 이해하셔야 뒤에 세율을 이해할 수 있어요. 자, 2010년도에 자, 오래된 얘기죠. 이때 이렇게 냈어요. 세금을. 이때 당시는요, 부동산을 사잖아요. 그럼 취득세와 등록세를 내죠. 그럼 등기할 때 세금을 뭐 냈냐면 이를 냈어요. 그러니까 취득세, 등록세 따로 돼 있었어요. 그죠? 그럼 등기할 때는 얘를 내는 건 얘를 내는 게 아니에요. 그럼 만약에 여러분이 나는 취득을 했는데 돈이 없어. 그죠? 그럼 취득세와 등록세를 다 내야 되는데 돈이 부족해. 그럼 일단 등기는 해야 되죠. 내 앞으로. 그러면 등록세만 내면 취득세 안 내도 상관없이 등기를 해줬어요. 왜? 어차피 등기를 얘를 내는 거잖아. 등기할 때 낸 세금 얘고 이건 취득세잖아요. 그러면 얘가 100만 원, 얘가 100만 원이야. 나 돈 100만 원밖에 없어? 그럼 뭐부터 해야 돼? 등기부터 해야지. 그러면 등록세 100을 내면 등기를 해줬어요. 왜? 이렇게 돼 있었어 원래 법에. 근데 얘가 개정이 됐어요. 어떻게? 2021년에 자, 니네 부동산 사면 어차피 취득세 내고 그리고 뭐도 해? 등기도 어차피 해야 되잖아. 근데 부동산 맞잖아요? 취득하면 어차피 취득하고 등기를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따로따로 내지 말고 요 두 개 합해서 한꺼번에 내라고 법을 바꿨어요. 2021년도, 그러니까 2011년도부터 개정이 된 거예요. 이때 대폭 법이 개정됐어요. 그러니까 지방세가 16개가 있었어요. 이제 당시 16개 세목이 있었는데 이걸 통폐합하면서 11개로 바꿨어요. 이 당시.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배우는 지방세 11개가 이때 당시 통폐합이 된 거예요. 11개로. 그러니까 제가 학원 다닐 때 배웠던 세법 내용하고 지금은 달라요. 그러니까 저희 때는 취득세, 등록세 이렇게 돼 있죠? 재산세 그리고 종합토지세라는 게 있어요. 종토세라고 해서 종합토지세 이렇게 4개를 배웠어요. 그리고 국세는 이거 배우고 종부세는 그때 없었죠? 없고 뭐 있어서 부가가치세하고 상속세, 증여세를 배웠어요. 저희 때는. 그러니까 세법의 내용이 되게 많았죠. 그때는 20문제가 나왔어요. 공시법 20문제, 세법 20문제. 왜? 세법이 양이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개정되면서 없어진 거예요. 상속세 빼버리고 부가가치세 빼버리고 그리고 종합토지세가 재산세로 통폐합돼가지고 현재 재산세 안에 토지분 재산세가 옛날에 뭐예요? 종합토지세예요. 이게 통폐합이 된 거지. 이때 대폭 개정이 된 거죠. 그 대표적인 이거예요. 우리가 배우는 것 중에. 자, 얘가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따로 한꺼번에. 그래서 얘가 면허세라는 게 원래 있었거든요. 따로. 근데 이걸 통폐합해서 어떻게 했어? 이렇게 합해졌어요. 어떻게? 이렇게. 자, 잘 보세요. 등록세가 얘가 일리 합해진 거예요? 취득세로? 근데 등록세 보면 등기할 때 내는 거잖아요. 근데 얘가 소유권에 관한 등기가 있고 소유권과 관련 없는 등기가 있어요. 이 중에서 뭐만 합해진 거예요? 소유권과 관련된 등기만 취득세하고 통폐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 취득과 관련된 등기만 합해진 거예요. 그러면 부동산 취득과 관련이 없는 등기, 예를 들면 뭐 있어요? 전세권. 여러분 전세권 등기할 때 등록세 내잖아요. 근데 그 전세권 등기는 부동산 취득과 관련이 없죠. 소유권과 관련 없는 애들이잖아. 그럼 걔는 그냥 남아있는 거야. 그리고 요것만 두 개를 통폐합한 거죠. 이렇게 2021년에. 그래서 얘가 뭘로 바뀌었어? 취득세 이렇게 바뀐 거야. 그 현재 우리가 부동산을 취득하면 등기할 때 뭐 냅니까? 취득세를 내죠. 그 이유가 이거야. 왜? 이때 옛날 취득세와 등록세 합해서 취득세를 내기 때문에 2011년부터는 부동산 취득하면 등기할 때 뭐 냅니까? 그럼 등록세 그럼 안 되는 거였죠. 뭐라고 해야 돼? 취득세 낸다 이래야 되는 거. 이게 이래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등록세 중에 소유권과 관련 없는 등기 있죠.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 있죠. 얘네들하고 면허세를 합해가지고 이렇게 된 거야.
이 제목이 등록면허세잖아. 2장에. 왜 이름이 등록면허세예요? 그 부동산 등기 관련 없는 등록세하고 면허세를 합해서 이름을 장명을 그렇게 한 거예요. 등록면허세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등록면허세 배울 때 얘가 이것도 포함되어 있는데 얘는 시험범위 안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는 안 배워 이거는. 그러니까 뭐만 배워? 등록에 관계된 것만 결국 배우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배경이 이래요. 이해 가세요? 자,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건 그럼 따로따로 낼 때와 한꺼번에 세금을 낼 때 세율이 같다? 틀리다? 같아요. 그러니까 따로따로 내는 걸 그냥 한꺼번에 내는 것 뿐이에요. 그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얘가 뭐가 생긴 거야? 막 여러 가지 뒤에 생긴 거예요. 막 특례세 이런 게 그래서 생긴 거예요. 왜? 이걸 맞춰야 되다 보니까 안 맞아. 그러니까 막 짜집기 하다 보니까 막 이상한 게 자꾸 생긴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취득세는 과거의 취득세 세율이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무조건 몇 프로? 2%. 그러니까 2010년도에 내가 만약에 부동산을 취득하잖아요. 그러면 상속을 받을 수 있고 매매로 살 수 있고 뭐 다 있잖아요. 근데 전부 다 무조건 2%예요. 그러니까 취득세는 무조건 2%를 냈어요. 근데 등록세가 틀려요. 매매로 샀을 때, 상속받았을 때, 증여받았을 때, 신축했을 때 등록세 세율이 다 틀렸거든요. 그러니까 걔하고 뭐하고 옛날 취득세가 합해지다 보니까 지금 현재 취득세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왜 그래요? 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어차피 취득세 몇 프로야? 2% 하나밖에 없어요. 그죠? 이것도 꼭 기억하셔야 돼. 앞으로 계속. 뭐라고? 과거에 취득세는 몇 프로다? 2%밖에 없었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왜? 그래야 이 배경을 알아야 뒤에 세율이 왜 저렇게 되는지 이해가 돼요. 그래야 이해가 빨라요. 근데 그냥 이 배경 없이 막 해버리면 도대체 뭔 얘기인지 알 수가 없네. 쟤 뭔 얘기하나 이렇게 되는 거지. 자, 이해하시죠? 자, 옛날 취득세 몇 프로라고? 2%. 근데 등록세 중에서 소유권에 관한 등기만 합해져가지고 취득세 이렇게 나왔고 나머지 묶어 갔는데 이때 취득세는 옛날 취득세와 등록세 합해서 한꺼번에 똑같다. 예를 들면요. 지금 매매가 유상이 4%거든요. 이게 왜 4%냐면 옛날 취득세 뭐가 합해진 거예요? 등록세가 합해진 거잖아. 그럼 여기서 취득세 몇 프로? 무조건 2%예요. 그럼 얘는 뭐야? 매매로 했을 때 옛날에 취득세 2% 내고 등기할 때 등록세도 얼마 냈다는 거야. 그렇지. 이해 가세요? 자, 농지를 매매로 사면 3%예요. 취득세가. 농지를 매매로 사면. 그럼 얘는 무슨 얘기예요? 옛날 이렇게 냈다는 얘기죠. 취득세 몇 프로? 그렇지. 2%. 근데 등록세는 얼마 냈다는 거야. 얘기죠. 그러니까 똑같은 매매인데 등기할 때 등록세가 일반 부동산은 2%를 냈는데 농지를 사가지고 등기할 때는 1%를 냈다는 얘기지. 그죠? 그러니까 같은 매매인데 4%도 있고 농지는 몇 프로야? 3%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근데 둘 다 취득세는 몇 프로? 2%. 그러니까 거기서 2% 빼버리면 그럼 현재 우리가 배울 때 뭐라고 배워요? 취득세 매매는 4% 이렇게 배우죠? 그럼 여기서 뭐라고 하는데 옛날 등록세는 몇 프로죠? 그럼 뭐야? 그죠? 여기서 뭐 빼면 돼? 취득세 2% 빼버리면 그럼 얘가 옛날 등록세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나중에 등록세 세율도 쉬워요. 그러니까 등록세율이 쭉 나오거든요. 시험에 나오고. 근데 그게 이것만 외우잖아요. 그럼 등록세 아주 간단해요. 왜? 기존의 취득세에서 뭐 빼주면 돼? 2% 빼면 되거든. 그 등록세 가면요. 소유권 보존 등이 1000분의 그러니까 뭐 상속은 1000분의 8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게 뭐예요? 상속이 취득세가 2.8%거든요. 그럼 여기 뭐 빼면 돼? 취득세 2% 빼면 돼. 그럼 뭐냐? 0.8%. 이게 되는 거야. 외울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자, 그래서 개정 전후 세율이 같다. 이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제 세율이 표준세율이 나오는 거죠. 자,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배우는 취득세율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배우는 우리 표준세율은 옛날에 뭐하고 취득세하고 뭐가 등록세가 합해져서 뭐가 된다? 취득세가 됐다는 뜻입니다. 이때 옛날 취득세는 몇 프로 했다고요? 2% 얘기입니다. 근데 이거 했었죠? 지방세는 표준세율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표준이란 말은 뭐라 했죠? 고정됐다는 뜻이 아니라 변동이 될 수 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세율이 이렇게 정해져 있긴 한데 지자체 사정에 따라 그 세율 자체를 어떻게 할 수 있다? 가감 조정할 수 있어요. 왜냐면 지방자치단체가 상황이 다 틀리잖아요. 강원도하고 전라도, 경상도, 서울 다 상황이 틀린데 일률적으로 무조건 이만큼만 걷어. 그러면 안 되는 거지. 강원도 같은 경우 재정이 약해서 돈이 더 필요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돈을 좀 더 걷을 수도 있지. 그럼 니네가 알아서 여기서 일정 범위 더 걷어. 아니면 덜 걷어. 이게 가능하다는 얘기지. 그래서 지방세 세기는 다 뭐예요? 이런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가감이 되는데 전부 다 얼마 범위에서 100분의 50.
범위 안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거 전에 앞에 총론할 때 설명 잠깐 드렸는데 매매가 4%거든요. 취득세가요. 근데 이게 똑같아요. 근데 이거를 조정할 수 있다는 얘기지. 얼마 범위에서? 100분의 50 범위에서 얘기해요. 그럼 얘가 4%에 150 가감이니까 반이면 2%죠? 감 이거죠. 두 개 더하면 6% 빼면 2%. 이 범위 안에서 조정할 수 있다. 얘가 특광도세니까 조례는요. 조례는 지방의회 통과되면 조례예요. 그럼 서울시에서 어떻게 하면 돼? 우리 서울시 의회에서 우리는 5%를 하겠다라고 통과시키면 서울시는 5%를 걷는 거지. 우리는 3% 그러면 3% 이렇게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뜻은 그래서 이게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럼 세율이 이렇게 돼 있어요. 무상승계 쭉 나오죠? 자, 상속은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써놓고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세율이. 이 세율은 외우는 게 좋아요. 나중에. 왜냐면 이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게 암기를 해야 뒤에 다른 문제도 다른 내용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요 정도는 외워줘야 됩니다. 자, 상속받으면 얼마래요? 1000분의 28 얼마? 2.8%예요. 근데 농지를 상속받으면 얼마요? 2.3%예요. 그러니까 농지는 혜택을 주는 거예요. 그죠? 자, 근데 증여받으시면 3.5%예요. 근데 여기 조심해야 돼요. 비영리 사업자가 증여받으면 2.8%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저는 비영리 사업자가 아니잖아요. 그럼 무조건 증여받으시면 취득세 얼마를 내야 돼? 3.5%를 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비영리 사업자는 무조건 2.8%. 자, 원시취득은 최초 취득이죠. 보존 등기할 때 2.8% 내시고 각종 분할 등기할 때 2.3% 내고 이게 이제 매매죠. 가장 기본은 유상승계 취득은 기본 4%인데 농지를 매매로 사시면 얼마? 3%를 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 보시면 이게 결론은 무슨 뜻이에요? 다 여기서 얘가 왜 2.8%겠어요? 취득세 1% 내고 2% 내고 등록세 0.8% 냈다는 얘기지. 이해가시죠? 그 얘기는 얘는 취득세 2% 내고 등기할 때 등록세 1.5%를 냈다는 얘기죠. 그래서 얘가 3.5%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전체 세율에서 뭘 빼줘버리면 옛날 취득세 2% 빼면 그게 과거에 뭐다? 등록세 세율이 된다. 이것도 알고 있어야 돼. 그래야 뒤에 가서 다른 것도 이해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 자꾸 이 배경을 설명하는 거 이해가 있어요? 그럼 별거 아니에요. 왜? 이걸 이해하면 그러니까 이렇게 됐나 보다 이렇게 되거든. 근데 그게 아니면 되게 헷갈리죠. 별것도 아닌데, 그죠? 그래서 요 세율은 나중에 꼭 암기를 하셔야 돼요. 지금 뭐 이러려고 무리할 건 없습니다. 배경이 이렇다는 게 더 중요하죠. 그리고 이제 이런 건 이제 예외 규정이죠. 뭐 지금 여기까지 가면 안 되는데 조정 대상 지역 서울이니까 여러분, 그죠? 조정 대상 지역에서 주택을 증여로 취득하면 12%입니다. 증여로 3.5%잖아. 그죠? 근데 서울에서 만약에 주택을 증여받으셨다? 그럼 취득세 얼마 내야 돼? 12%를 내야 됩니다. 장난 아니죠. 3.5%인데. 왜? 사람들이 이 양도세 이런 거 중과되니까 어떻게 해요? 에이씨, 차라리 파는이 뭐야? 자식한테 증여해 주는 게 낫지 뭘라고 이렇게 된 거지. 그러니까 원래는 증여가 이 정도 아니었거든요. 처음에 개정할 때는 법을. 근데 이게 자꾸 얘기가 나오니까 추가한 거예요. 그래 니네 조정 대상 지역에서 증여하면 취득세 얼마? 12% 이렇게 된 거지. 근데 이제 예민이 있어? 1세대 1주택. 1주택자가 배우자, 직계, 존, 비속한테 증여해주면 3.5%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집이 하나밖에 안 갖고 계세요. 그죠? 근데 그 배우자나 자식한테 증여해줬다? 그땐 투기가 아니잖아. 하나밖에 없는 거 주는 거니까. 그죠? 그땐 3.5%예요. 근데 그거 아니면 무조건 조정 대상 지역의 증여는 얼마다? 4%가 아니라, 3.5%가 아니라 12%를 내야 됩니다. 그죠? 이런 게 있는 거죠. 세율 살벌합니다. 그죠? 자, 요게 이제 우리 잘 아시는 주택 유상거래죠. 이게 이제 재정이 개정된 거잖아요. 그죠? 세율이 엄청나게 살벌하죠. 사는 것도 세금 장난 아니죠. 조정 대상 지역. 자, 이거 뭐라고 돼 있어요? 네. 유상만 해당돼요. 그러니까 매매 같은 것만 해당되는 거지, 뭐 상속이나 증여나 아니면 신축 같은 거, 주택을 했을 땐 걔는 그냥 뭘로 가요? 상속 2.8 이런 걸로 가는 거예요. 근데 유상승계로 취득했을 때만 세율이 달라요. 자, 근데 얘가 조정 대상 지역일 때와 아닐 때 세율이 달라요. 자, 일단 둘 다 1주택일 때는 집이 여러분 무주택자야. 집을 하나 샀어? 1주택 취득한 거죠? 그럼 1에 3%로 가요? 좀 이따 설명할 거고. 근데 집이 이제 하나 있는데 여러분 또 하나 샀어. 근데 어디 걸 샀어? 조정 대상 지역 걸 샀어? 그럼 8%예요. 그 현재 집이 여러분 현재 하나 있어. 근데 서울에 집을 하나 또 사. 8%. 근데 또 사. 두 개 있는데 하나를 또 사. 3주택 12%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조정 아닌 지역은요, 2주택까지는 이걸로 그냥 혜택을 주는 거야. 근데 조정 아닌 지역도
두 개 있는 사람이 하나를 또 사면 3주택부터는 얼마? 8%. 4주택부터는 12%예요. 결론은 전국 어디가 됐든 현재 여러분 집이 3개가 있어. 그죠? 3주택자는 무조건 그 다음부터 사면 뭐예요? 어디 걸 사든 4주택부터는 무조건 몇 프로? 12%인 거죠. 근데 여기가 차이가 있는 거지. 1주택, 3주택까지가 조정 대상 지역이냐 아니냐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세율이 살벌해. 그러니까 사는 것도 장난 아니에요. 그죠? 말이 12%지. 10억짜리를 산다 쳐봐요. 취득세 얼마라는 얘기야? 1,000이 1억 2천이라는 얘기잖아. 1억 2천. 부가세도 내야 되잖아. 그러면 그게 뭐 어쩌고 하면 1억 5천, 2억.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사지도 말란 얘기지. 그죠? 사지 말아요. 그러면 뭐요? 살 때도 힘들고, 갖고 있으면 종부세로 죽고, 팔려면 양도세로 죽고, 빠져나올 데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게 문제인 거죠. 이게 다 먹어놔가지고 이게 좀 문제가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세율이 살벌하죠? 자, 이렇게 좀. 근데 물론 얘는 있어요. 예외요. 혹시 2주택이 8%잖아요. 이거는 시험에 여기까지 잘 안 나오는데, 혹시 여기 있을까봐, 집이 만약에 내가 현재 집이 하나 있어요. 그죠? 그걸 또 사. 그럼 2주택이니까 8%를 내야 되죠. 근데 여러분이 어차피 이거 팔 거야. 기존 집을. 그러면요, 우리 그 양도세 배울 때 일시적 2주택 배웠죠. 기존 집 사고 1년 지난 다음에 얘를 사고 이 집 산 날로부터 얘를 조정이니까 1년 안에 팔면 얘는 몇 주택? 1주택으로 봐주죠. 똑같이 가면 돼요. 그렇게 팔 거면 살 때 뭐라고 그래요? 구청에다가 나 이거 이 집 사는데 기존 집을 1년 안에 팔 거야 라고 신청을 하면 걔는 중과세를 안 해요. 그러면 새로 산 2주택이잖아. 그럼 8%를 안 가고 뭘로 가? 이걸로 가요. 그 대신 그 기존 집을 어떻게 해야 돼? 1년 안에 무조건 팔아야 돼요. 만약 못 팔잖아요? 그러면 추징하죠. 만약 이때 여러분 1%만 냈어. 근데 원래 8% 내죠? 못 팔았어 1년 안에. 그럼 추징 얼마? 차액 얼마? 7%. 그리고 가산세까지 물어요. 근데 그런 혜택이 있는 거지. 근데 만약에 내가 어차피 1년 안에 팔 거다 그럼 굳이 새로 사면서 8% 낼 필요가 없잖아. 그죠? 어차피 팔 거니까 8% 안 내고 신청해서 여기서 이게 내면 돼. 1에서 3% 내고 그리고 나중에 1년 안에 팔아버리면 되지. 이런 건 이제 예외가 있습니다. 일시적 2주택의 경우는 취득세의 경우도 예외 규정은 있어요. 근데 시험은 사실 거기까지는 언급은 안 하죠. 실무적인 부분이니까. 그죠? 근데 실제 여러분이 만약 해당이 된다 그러면 이거 활용하면 세금을 줄일 수는 있습니다. 자, 그런 건 실무적인 부분이다. 자, 근데 시험은요. 이렇게 안 나와요. 8%, 12% 이렇게 안 내요. 법조문은 이런 게 없어요. 법조문에는 몇 %라고는 안 내요. 그리고 법조문은요. 2%, 3%라고 절대 안 돼 있어요. 천분율로 돼 있어요. 1000분의 40, 1000분의 28 이런 식으로 돼 있지 2.8% 이렇게 안 돼 있어 조문에. 그러니까 시험은 그러니까 어떻게 나와요? 몇 %가 안 내지. 항상 뭐라고 해? 1000분의 40, 1000분의 28. 우리가 이해할 때는 3%, 2% 이해하는데 시험 볼 때는 1000분의 20, 40 이래야 돼요. 얘도 마찬가지죠. 8%, 12%란 말은 없어요. 조문 이렇게 돼 있어. 자, 잘 보세요. 8%, 12%가 있죠?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얘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얘는 기본이 둘 다 4%로 출발해요. 잘 보세요. 지방세법 11조 1항 7호 나목 요게 이거예요. 아까 유상거래 매매 4% 있죠. 이걸 얘기해요. 조문이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이거를 뭐라고? 해당 표준세율로 하여. 그럼 무슨 얘기야? 기본 이걸 4%를 기본으로 하고 거기다 추가로 얼마? 플러스 4% 이게죠. 얘는 12%니까 요걸 기본으로 하고 추가로 몇 프로? 8% 이렇게 된 거야. 그러면 요거는 법으로 정해진 거예요. 조문에 딱 픽스가 돼 있죠. 그러니까 이건 신경 쓸 필요가 없지. 그러면 뭐예요? 거기다가 플러스 4% 플러스 8%인데 요 플러스 8% 4% 표현을 어떻게 하냐면 요 중요한 용어가 나와요. 중과 기준세율이라는 게 이걸 잘 기억하시죠. 이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얘는 그냥 용어 만든 거예요. 얘네들이 법을 2011년도 개정하면서 이 용어를 만들었어요. 중과할 때 기준이 되는 세율이다 해서 얘가 무조건 2%를 의미해요. 그냥 저 얘기 나오면 몇 프로다? 2%를 의미해요. 그냥. 그러니까 우리가 2%를 표현할 때 뭐라고도 표현하는 거야? 중과 기준 세율을 표현도 해요. 그러면 아 이거 나오면 2%를 의미하는구나. 그럼 보세요. 요 4%를 표현할 때 어떻게 해? 중과 기준세를 표현해요. 이게 2%잖아요. 그럼 이게 4%라면 이거 몇 배를 해야 돼? 2배를 해야지. 이해가세요? 요 4%를 표현할 때 얘도 어떻게 표현해? 요거를 기본으로 하고 요게 기본이 2%잖아. 이거에 몇 배를 하면 돼? 2배. 그래서 여기다 100분의 200을 합한다. 그런 거야. 이거 보세요. 중과 기준세율. 얘가 몇 프로라고요?
2%. 그럼 얘가 4%가 나오면 이걸 몇 배로 해야 돼? 2배. 그래서 100분의 200을 합한다. 이렇게 표현한 거야. 자, 그러면 8%짜리는요. 마찬가지로 이걸 기본으로 얘가 뭐야? 2%. 이걸 기본으로 몇 배 하면 돼? 4배. 그럼 100분의 400 이렇게 된 거야. 자,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자, 뭐라고요? 자, 8%, 12%를 표현할 때 일단 법조문 뭐라고 돼 있다고? 뭘 기본으로 하고 기본 4%를 기본으로 하고 왜? 그냥 법에 종이 정해져 있으니까 여기다가 몇 퍼센트 돼요? 4%도 하고 얘는 8% 하면 되죠. 근데 요걸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한다고요? 여기를 기본 2% 플러스 2% 이렇게 또 나누는 거야. 얘는 2% 플러스 몇 프로? 아니, 그죠? 요거에 2배, 요거에 4배 이렇게 나누는 거지. 그럼 요 2%를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요렇게. 이걸 만든 거야, 얘네 용어를. 그러니까 중과 기준세율이 나왔으니까 2%잖아. 그럼 4%가 나오려면 그거에 몇 배를 했다고? 2배. 그러면 중과 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다. 8%짜리는 2%의 4배라니까 100분의 400을 합한다. 이렇게 간다는 얘기지. 그래서 이거를 앞에 거 외우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분은 지방세법 11조랑 치료 다목을 해당 표준세율 이거 쓸데없는 이거. 얘는 나오면 이거밖에 없어요. 고치면 이거밖에 없어. 이것도 안 고치죠. 그죠? 100분의 400이냐? 200이냐? 그거를 어떻게 고쳐? 얘가 12%인데 뭐라고 해? 100분의 200을 합한다. 이런 식으로밖에 안 내지. 이 앞에 있는 쓸데없는 거 절대 오는 거 아닙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만 기억하면 돼? 8% 그러면 100분의 200. 12%는 100분의 400. 굳이 그걸 안 해도 돼요. 나오면 그냥 두 개 중에 8% 12%니까 200하고 400 두 개 중에 하나잖아. 그러면 8%가 12%가 더 크니까 100분의 400으로 가면 되고 8%는 100분의 200이다.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럼 안 틀려요, 이거는. 근데 막 이걸 외워가지고 막 해가지고 아, 치료 그때 11조 했나? 12조 이러고 앉았어. 나오지도 않는 거 이상을 공부하는 거지. 막 심도 있게. 그럼 옆에 있는 사람이 문제 뭐야? 아, 나는 저런 거 안 하는데 쟤는 저것도 안 해. 그러면 아씨 나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또 앉아가지고 또 옆에서 언니 그게 뭐 이러고 있는 거야. 그럼 같이 죽는 거야. 본인만 죽으면 되는데 옆 사람 다 같이 죽이는 거야. 그냥. 하여튼 여러분 그거 아세요? 공부할 때 누군가가 갑자기 친한 척하면서 너 이거 있잖아. 내가 자료 진짜 중요한 건데 너 안 주려고 하는데 너 친하니까 너만 공부하라고 주는 거야. 이거 주는 사람은 너 한번 죽어봐라 그런 얘기예요. 너 이번에 시험 꼭 떨어지야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면 그렇게 생각하면 돼. 언니가 너만 주는 거야. 주면 은밀히 줘. 내가 인터넷에서 어떤 선생님 강의 듣는데 거기 자료 좋아서 뽑았거든. 너 이거 너만 봐 하는 순간 너는 떨어져 한번 죽어봐 한번 이 얘기예요. 진짜로. 그 절대 그런 거 넘어가지 마세요. 자료는 똑같아. 근데 편집의 차이만 있어. 내용은 똑같아. 그럼 여러분 그 편집 때문에 붙고 떨어지는 거 아니야. 책이 깔끔하게 돼서 붙어? 그런 게 어디 있어. 아무리 지저분해도 내가 공부를 해야 되는 거 의미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자료 욕심부려가지고 막 잔뜩 써놓고 보지도 않고 그냥 결국은 이상하게 우리 처제가 공부를 했는데 막 급하게 했거든요. 막 시금 전폐하고 공부해서 붙었거든요. 그 짧게 공부했는데도 집에 이만큼의 프린트가. 왜? 혼자 이제 열심히 공부하니까 그거 다 복사한 거야. 복사. 그러니까 막 다운받으니까 엄청난 거죠. 특히 이 방학 선생님들이 자료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니까 막 그걸 들으니까 한 과목의 자료가 이만큼이야. 프린트가. 깜짝 놀랐어. 내가 갔는데. 와, 뭐 이렇게 많아. 뭐 이거 다 복사해야지 공부를 하는데 왜 강의를 하니까 근데 과목 복사하다 보니까 막 과목 다 이만큼씩 되는 거야. 오죽하면 동사가 야 너는 다른 걸 프린트 하다가 잉크 값하고 그 종이 값이 더 들겠다고 그 정도니까 왜 워낙 많이 프린트를 하니까. 그런데 그건 어쩔 수 없잖아요. 왜냐면 첫째는 이제 하나만 들었는데 동영상 들으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들은 건데 여러 번은 그럴 필요 없어. 한꺼번에 안 주잖아. 조금 주면 그것만 보시면 돼. 괜히 막 이상한 거 자꾸 보지 말고. 하여튼 언니가 친한 척하는 순간 난 죽으란 얘기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제 못 주겠지. 이제 언니들이 안 주겠지. 이제 언니들이 이제 뭐요? 주려면 큰일 났는데 제가 이거 주면 혹시 너 한번 죽어봐라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얘기하는 거야. 주지 말라고. 그 나만 봐. 뭘 남이 뭐 신경 써. 지금 나도 죽겠는데 무슨. 남 걱정할 때가 아니 우리가 지금 그죠? 그 정도 여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만 보고 가도 지금 바쁘니까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일단 잠깐 쉬었다가요. 여기 뒤에 사실 요거 좀 더 조용히 하겠습니다.